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제 위성락이라고 문재인 때 이제 외교관 출신 외교통이라고 하면서 떠들었던 사람이 이제 이코노미스트에 이제 글을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좀 따져보고 위성락이라는 자가 어떤 헛소리를 짓거렸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성락이 이제 이번 계엄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제 한국의 약점이 민주주의에 드러났다. 그것이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된 이제 정치적인 환경.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이 반민주적이고 반정치적이고 아주 도그마틱한 이제 인물이 정치적 경험도 없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그리고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이제 확보해 가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런 점들로 이제 양극화된 정치적 지형으로 하여금 한국의 보수층들이 이런 윤의 아주 권위주의적인 경향들을 이제 보지 못하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이제 여기서 진보적인 프로그레시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진보적인 행정부 이게 좌빨이라던가 친복이라던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진보적인 정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와 김건희 이제 부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률적인 절차, 이의 제기에 대해 쉴드를 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행정부가 아주 검찰 권력을 남용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말장난을 합니다. 그 링컨의 이제 게티비츠버그의 연설을 이제 비틀어 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검찰의 정부, 검찰에 의한 정부, 검찰을 위한 정부였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옛날 사람답게 지금의 조직, 군 검찰, 군 수사 이런 것들과 정치적인 연계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까지 87년 이제 민주화 체제 이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제 윤석열이 이걸 더 되돌렸고 여기 이제 부안에 동안 이제 군 장성들이 중앙고로 대표되는 동문으로 대표되는 이제 군 장성들이 부안해동해서 이제 이런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러한 이제 불법적인 계엄 시도에 대해서 시민들과 이제 언론이 나섰고 거기에도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이 생방송을 하면서 시민들의 저항을 조직화해내는데 성공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혹은 이제 탄핵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뒤틀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제 또 링컨의 그 연설을 또 뒤틀어서 검찰에 검찰을 위한 정부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주는 교훈이 크다. 민주화를 위한 어떤 이런 부분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부터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찰 권력이 막강했던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87년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 경찰의 권한이 오히려 약화되면서 이제 검찰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어떤 수족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이것은 본인들은 한 번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임 권력자 내지는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판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또 그 반발이 박근혜 대통령 때 검사 출신들이 중용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어쨌든 문재인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검찰권 제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당시 서울대 교수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이제 임명을 해서 최소한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노총의 장악한 언론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검찰권 제한을 주장했던 검찰에 의한 어떤 정치 보복, 숙청 이런 것들은 없지 않겠나라는 이제 예상을 참 순진하게 잠시나마 했었습니다만은 이들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과 한동훈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정치 보복과 정치적 숙청을 검찰 수사라는 명목으로 단행을 했었고 정말
죄 없이 물론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공직자로서 군인으로서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는 것 외에는 잘못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했는데 또 재판이 일찍 끝나지도 않아서 5년 6년 넘는 이제 재판 속에 심지어 그 중간에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까지 마지막에 무죄를 받았지만 그 당시 겪었던 고통들 때문에 고통받는 지금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현실을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이 주도하였고 이것을 뒤에서 뒷받침한 사람이 조국과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성락이 정말로 이 어떤 검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려고 했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떻게 해서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고 힘을 얻었는지를 정말 그것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위성락이 얘기하는 검찰을 위한 공화국은 문재인과 조국이 만들었던 것이고 당시 윤석열과 한동훈은 문재인과 조국의 충실한 수족이었다.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많은 부분들이 당시에도 사실은 그것이 민주노총의 장악한 언론에 의해서 드러나진 않았고 법원 재판에 의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좀 감추어졌습니다만은 당시에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벌였던 수사에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고 심지어 당시 현직 검사였던 변창흠 검사 같은 경우는 출근도 집을 나서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집을 들이닥쳐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압수수색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아시겠습니다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그게 범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둘째 치고 수정을 차고 수갑을 차고 법정과 검찰청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정말 삼성 장군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뭉개 버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한 수사, 탈법 수사가 문재인, 조국 시절에도 행행을 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검찰 권력의 비대화,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을 만들면서 그나마 이제 윤석열이 문재인에 대해서도 나름의 공정의 잣대를 대는 것을 기대를 하고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대통령까지 선출을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유성락은 마치 천안문 광장에서 그 진압군을 향해서 맞섰던 어느 중국의 어느 청년처럼 이재명을 묘사하는데 과연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지 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 기고나 형식으로 글이 게재되었으니까 이것이 한국의 전반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는 인식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과 현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이코노미스트도 이전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했던 무차별적인 탄핵, 예산에 대한 정말 엄청난 부분들,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마약이나 범죄 수사에 쓰여지는 많은 예산들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떤 내년을 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악마화하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를 이제 윤석열을 선출한 이른바 대한민국 보수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민주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100%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검찰공화국은 문재인과 조국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고 그 조국이 자신이 길들이지 않은 그 검찰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이제 수감이 되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현실이 이른바 검찰공화국의 현실이 경찰이나 공수처나 특검 이름만 바뀔 뿐이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어떤 수준으로서는 과연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